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현대글로비스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현대글로비스가 2025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세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규제다 이런 외부 요인 걱정 때문에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 숫자랑 시장 반응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시장의 이런 걱정들이 정말 타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기회가 있는 건 아닌지 그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도 일단 시장의 우려, 이해는 간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 지금 주가는 좀 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시장에 딱 걱정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해운 업황 안 좋아지면 배 늘린 거 부담되지 않겠냐. 그리고 비용 늘어난 걸 고객사한테 넘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반박을요? 어떤 식으로요? 우선 그 관세 문제. 관세 붙으면 차값 오르고 그럼 수요 줄지 않겠냐 이거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우려죠.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올릴 계획 같은 건 없다는 거고요. 또 관세 피하려고 미리 물량 막 내보내는 거, 소위 프론트로딩이라고 하죠. 그런 움직임도 없었다고 합니다. 프론트로딩도 없었다? 그건 좀 의외네요. 그럼 아직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랄까? 그럼 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항만세 문제는 어떤가요? 이것도 비용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들여다보면요. 연간 규모가 한 1억 9,500만 달러. 이 정도로 추산이 돼요. 네, 액수만 보면 꽤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량 한 대당으로 나눠보면 한 150달러 정도? 그러니까 차 값의 한 0.5% 수준이라서 이게 엄청난 부담은 아니라는 거죠. 0.5% 수준이군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정도면 고객사, 그러니까 화주한테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글로벌 1위 완성차 해상 운송, PCTC 업체라고 하죠. 네네. 거기는 이미 우리 비용 전가하겠다. 이렇게 딱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벌써요? 그럼 업계 선두주자가 이미 움직였다는 건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랑 실제 업계 돌아가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결국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려 속에서도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였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던 겁니까?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정말 서프라이즈였죠. 특히 그 해운하고 CKD, 그러니까 반조립 부품 수출, 이 두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해운하고 CKD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요? 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 그룹하고 운임 협상을 좀 현실화했고요. 더 중요한 건 비계열 물량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비계열 물량이요? 네, 1분기에 벌써 전체 물량의 50%를 넘었고요. 앞으로는 이거 60%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국 BYD 같은 새로운 고객사를 잡은 게 좀 크죠. 와, BYD 물량까지 비계열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비용 구조 개선한 것도 있고요. CKD 쪽은 해외 신공상들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늘었고 또 환율 효과도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열사 물량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외부 고객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비용도 잡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단기 용선료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건 일부 단기 계약이 끝나는 영향이고요. 네. 회사는 더 길게 보고 이제 자체 선박이나 장기 용선 비중을 5년 안에 60%까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비용 구조를 아예 안정을 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 이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투자 제언은 뭔가요? 네, 이런 분석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주가, 이게 5월 21일 기준인데 10만 9,500원이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런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해서도 자사주 마입보다는 배당을 좀 늘리는 쪽, 올해 3,800원, 내년에는 시장에서 한 5,000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정리하면 보고서는 현대글로비스를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탄탄한 실적 성장, 특히 비계열 사업 확장이나 비용 구조 개선 같은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고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과연 그냥 자동차 물류회사로만 남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 이상의 확장 가능성이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되는데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인수 참여, 또 그 로봇계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같은 거요. 네, 그런 투자 소식들이 있었죠. 당장은 재무적인 투자 성격이 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기존 물류 사업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뭐랄까 새로운 시너지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미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 운송을 넘어선 종합물류 플랫폼으로의 진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